네, 북한이 오늘 9월 9일이죠. 정권 수립 75주년을 앞두고서 도발의 강도를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이어 순항미사일을 기습적으로 발사했고 오는 9일엔 열병식을 예고했는데요.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북한 관련 이슈 모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지난주에 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틀 뒤에, 그러니까 어제였습니다. 어제 또 순항미사일 2기를 발사했거든요. 예, 예.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갖고 계속 그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걸까요? 세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네. 같은데요. 하나는 이번 순항 미사일 발사가 네. 한미 군사훈련 직후입니다.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한미 군사훈련이 끝남과 동시에 북한이 순항 미사일 쐈다 이렇게 우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 순항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해상이나 또는 지상에서 거의 200m를 낮게 날아서 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예. 탄도미사일과는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미사일을 발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고 또 그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북한의 능력을 과시하는 한미 군사훈련 직후에 과시하는 이런 행보를 보였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렇군요. 한미 연합훈련 직전에도 그리고 한미 연합훈련 중에도 쏘고 그렇죠. 끝나고 또 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과거 같으면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미사일 발사나 이런 도발을 잘 안 합니다. 그렇죠. 직전이나 직후에 하는 것이죠. 예, 예. 그러니까 이번 보면 상당히 북한이 적극적으로 한미에 대응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우리가 전략 이번에 그 드론 사령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예. 드론 전략 사령부가 만들어진 것에 대한 북한의 반발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아직 세부 재원이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네네. 화살 1형 또는 2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맞다면 위력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이번 미사일은 상당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어떤 점에서요? 예.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순항 미사일. 순항 미사일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이 실제 탄착 거리가 약 1,500km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사일이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저고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죠. 비행을 하니까 요격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예. 것이고, 1,500km를 날아갔다는 것은 결국 한국,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미국의 그 서태평양에 있는 주요 군사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군요. 예. 또 하나는 이번에 북한의 발표를 보면 설정고도 150m에서 폭발을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 미사일은 전략 핵 미사일이 아니라 전술핵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가지 않으면서도 폭발력은 그렇게 높지 않고, 그러나 주요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그래서 예. 지상이나 해상 150m에서 터진다는 것은 살상 반경을 굉장히 넓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미사일 발사가 만약에 북한의 발표대로 그 발표가 정확하게 맞다면 네. 상당히 기술적으로 진전된 그 성과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8월 3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쏘고 난 다음 날도 그랬고, 이번에 순항미사일 쏘고 나서도 그랬고, 북한의 발표 내용을 보면 전술핵 탄도를 장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요. 그래서 네네. 핵 타격 임무를 정확히 수행했다라고 오늘 또 주장을 했거든요. 네네. 우리 군은 좀 과장됐다라고 보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부분은 이제 그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과장됐다 또 모두 성공한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근거 중에 하나가 보통 보면 북한이 이런 미사일 발사에 성공을 하게 되면 예. 대체로 그것을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또는 사진을 보여주는데 이번에 두 발 중에 한 발만 보여줬습니다. 그것도 사진만 보여줘가지고. 그랬군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한 발이 무슨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했거나 예. 또는 북한이 정보를 노출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 않았느냐 이제 이렇게 한편으로 보는 것이고. 그렇군요. 예. 북한에서 이제 이번 그 순항 미사일이 팔자형 비행을 했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상당히 진전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미 당국, 특히 우리 정부 군사 당국에서 국방 당국에서는 그것을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좀 과장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이런 가운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북중 기계 연합 기업소를 시찰했다 이런 북한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네. 이곳이 어떤 곳이길래 이런 보도를 한 겁니까? 여기서 이제 북중 그러니까 북중 관계를 우리가 연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 예. 그 연합 기업소 이름이 북중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예. 거기에서는 주로 선박 관련된 엔진, 네. 그러니까 해상
무기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아, 그 선박 엔진을 주로 만드는 공장인데 그렇군요. 지금 예. 화면에 나옵니다만 전체적으로 북한의 해군력을 강화시키는 여기에 한편으로 지금 포인트를 둔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그렇군요. 최근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해군절에 해군 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해군과 관련된 일련의 행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북중연합기업소가 그 군사적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북한의 엔진 그 개발 능력이나 또는 엔진의 실제 그 톤수랄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데요, 엔진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그렇죠. 예. 이제 그 바다에서 뜨는 그 해군 그러니까 함정이나 또는 해군이 쓸 수 있는 엔진이 굉장히 크지만 그러나 북한 해군은 방어형 해군입니다. 아. 다시 말씀드리면 동서해가 분리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큰 함정을 북한은 갖고 있지 않고 네. 주로 적의 그 해군이 상륙하는 것을 막거나 또는 기습적으로 상륙을 하거나 하는 그런 차원의 해군을 북한은 그 계속 유지해왔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북한의 해군력을 우리 해군과 비교해서 보면 상당히 북한의 수준이 낮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지금 우주 발사체 천리마 1형이요. 네네. 지난 5월만 해도 1차 실패했고 최근에 또 실패했고 네네. 그리고 다음 달에 또 예고를 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성공할 때까지 계속 쏘겠죠. 그렇죠. 그렇게 예.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북한이 이제 정찰 위성을 쏘겠다는 것이고 네. 두 번의 실패가 있었잖아요. 조금씩 실패의 그 수준 자체는 좀 극복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나 아직은 완전체는 아니다라고 봐야 되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정찰 위성의 그 성능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여전히 퀘스천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그것을 발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지금 생겼고 그렇죠. 우리가 정찰 위성을 또 하나 주목하는 것은 그 정찰 위성 자체가 사실 ICBM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인 수준을 북한이 계속 늘린다, 능력을 키운다는 것인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에서 안보리에 북한의 제재를 가하는 여러 입장이 나오더라도 중국가 거기서 반발 또는 반대하면서 네. 사실상 유엔 제재가 지금 무력화돼 있습니다. 그렇죠.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중에 한 개국만 반대를 해도 제재를 그렇죠. 못 하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지금 시점에서 계속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기술적인 완성도를 높이겠다. 이게 이제 북한의 의도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북한이 오는 9일에 정권 수립일이죠. 이날을 맞아서 민간 무력 열병식을 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민간 무력 열병식 앞서 열렸던 열병식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분명히 차이가 있죠. 예. 그 지난번에 열렸던 두 번의 열병식은 전략 물자가 대거 등장하는 그런 열병식이었습니다. 2월, 7월 열병식 그렇습니다. 때는 전략 물자라면 무기들이 그렇죠. 예, 예를 대거 들어서 소개됐죠. 예. 화성 17형이랄지 뭐 여러 그 전략 무기들이 등장을 했는데 네. 민간 무력 열병식이라고 하는 것은 노농적이대나 교도대가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향토 예비군이나 예비군, 민방위 예비군. 뭐 예. 이렇게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전략 물자 등장보다는 북한 내부의 주민들의 결속을 꾀하는 뭐 그런 차원에서의 열병식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군요. 비용적 예. 측면에서도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또 그 사열을 받겠네요. 그 가능성이 뭐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고요. 예. 북한이 이제 아마 구구절 당일날 밤이나 또는 이제 그 오전이나 이렇게 뭐 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이전에도 보면 이제 그 말을 타고 그 노병들이 그 지나간달지 뭐 여러 이벤트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저 모습들 보면 이제 일반 군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렇네요. 네네네. 그래서 복장이 좀 달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향토 예비군이거나 또는 민방위 부대이기 때문에 이번 열병식의 의미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그러니까 북한 내부의 결속을 꾀하는 차원에서의 열병식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이 지금 가뜩이나 식량난도 심각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1년에 열병식을 3차례나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이전에도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이 정도까지 한 적은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1년에 3번을 세 한 번. 경우는 없고요. 2번 정도를 하면 많이 하는 건데 그만큼 북한으로서는 이제 대외적으로도 한미에 밀리지 않겠다는 차원에서의 전략 무기를 등장시키는 측면이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이번 민간 무력 열병식을 우리가 보듯이 내부 결속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제 북한의 경제 상황도 좋지 않고
식량 사정이 썩 좋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네. 내부 결속이 매우 중요하다는 뭐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 이제 한미 연합 훈련 기간 북한이 도발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도발을 하면서 동시에 공개한 화면을 보니까 전군 지휘 훈련을 했고 네네. 여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시하는 그러한 화면 사진이 공개가 됐거든요. 네네. 자,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또 그때 또 대한민국이라는 또 칭호 호칭도 네네.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는 남측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뭐 남북 관계의 특수한 측면들을 그동안 이제 북한도 계속 강조를 해왔는데 그동안 남조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남북 관계를 특별하게 봤는데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을 쓰고 노동신문에 보면 그것을 또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쌍꺽쇠로 이렇게 대한민국 이렇게. 네, 대한민국을 하고 이제 양쪽으로 이제 쌍꺽쇠를 해서 그것을 도드라지게 하는 측면도 있는데 미국과 대한민국 깡패 철저히 대응하라 이렇게. 그렇죠. 또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한미 군사훈련 또는 한미일 훈련 또 한미 동맹의 강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그렇군요. 같고 예.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강하게 거칠게 지금 대응한다. 밀리지 않는다 이런 것이죠. 지금 보면은요, 지금 지휘봉을 들고 저희가 대전 지역쯤 된다고 하더라고요. 계룡대를 계룡대, 우리가, 예, 뭐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곳을 계속 가리키는 저 사진을 공개하는 의도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뭐 역시 이제 그 북한 입장에서는 남측에 대해서 북한이 무력 차원에서 충분히 타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이랄지 여러 무기 체계를 통해서 타격 능력이 있다. 이것을 과시하는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되고 예, 예. 역시 지금 여전히 이제 한미 간의 훈련이 최근에 계속 연이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 또 내부 결속 뭐 이 부분이 강조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남조선에서 대한민국으로 우리나라를 이제 바꿔 부른 데 대한 어떤 의도한 대로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뭐 그것은 이제 효과의 측면보다는 이제 상징적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국가 대 국가로. 그렇죠. 예.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입장이 상당히 이제 북한을 압박한다 이렇게 북한을 보고 있는 것 같고 예. 미국도 역시 그런 입장인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도 여기에 맞대응한다는 것이고. 그동안은요 같은 민족이라는 점을 강조해왔고 네네. 그리고 남조선이라고 또 칭했고 네. 그리고 핵무기 개발 관련해서는 미국에 대한 공격에 대한 방어용이다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지금은 저렇게 한반도 지도에 계룡대를 가리키면서 네네.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다. 네네. 이런 것을 자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결국 지금의 국면에서 삿바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한미에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계속 밀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공세적으로 나가는 것이 최대한의 어떤 지금의 상황들을 돌파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네. 뭐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자극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렇게 사진 공개하는 게요. 네. 나름대로 의도가 있을 거고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저렇게 한반도 지도 이렇게 계속 보여주고. 저런 지도를 걸어놓은 사진 또 예. 지금 보입니다만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저 지시봉으로 이제 네. 특정 지역을 가리키잖아요. 저건 다 연출된 것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북한의 이런 공세적인 모습 그리고 북한의 훈련에 대해서 유엔은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라 이렇게 네. 강조하고 있는데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 유인책이 어떻게 될까요? 현재로서는 없다 이렇게 없다. 말씀드릴 수밖에 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미일 또 북중러 이 대결 구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또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이게 이제 지금 고착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유엔 차원에서의 그 대화에 나서라고 하는 이야기는 계속할 수는 있지만 예. 그것을 끌어당길 수 있는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유엔의 힘이 지금 없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그것을 두둔하거나 또는 북한이 행동을 했을 때 유엔이 그것을 제재해야 되는데 그 제재 자체를 막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유엔이 말로서는 강하게 북한을 압박할 수 있지만 실제
실제 압박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카드는 현실적으로 좀 없다. 그렇군요. 이렇게 봐야 네, 되겠습니다. 추가 대북 제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그래도 그동안 북한이 도발한 것에 대한 유엔 대북 제재는 계속 진행 중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독자 제재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11번째 독자 제재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제재였고 어떤 처벌을 지금 이제 북한이 받게 제재가 되나요? 이제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가 지금 나오고 예. 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유경 프로그램 개발 회사나 또 개인 5명이 있고 미국도 제재를 또 하고 있고 일본도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 다만 이제 이 제재가 얼마만큼 북한을 아프게 할 것이냐는 부분인데 그러니까요. 예.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아프게 하기보다는 좀 상징적 측면이 우선 상징적 강하다. 측면이 강하다.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더불어서 한미일 3국도 사실상 대북 독자 제재를 발표했는데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도 실질적인 압박은 조금 어렵다고도 보던데요. 그렇죠. 뭐 예. 지금 상황에서는 그 제재와 북한의 도발이 악순환을 지금 계속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북한이 행동해서 도발하면 제재가 이루어져, 북한이 행동하면 또 제재가 이루어지는 예. 이런 과정들 계속 밟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북한에 대한 제재는 2017년도에 워낙 강력한 제재가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재 속에서 더 이상 나갈 수 있는 제재가 그렇게 그 카드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렸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미일이 점점 밀착할수록 북중러도 더욱 상대적으로 밀착할 것이다. 네네. 그 예로 중국, 러시아가 군사훈련을 하는데 거기에 북한도 포함돼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 평양 러시아 대사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주평양 러시아 대사가 그렇죠. 예. 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중 군사 훈련에 북한에 합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훈련에 중국, 러시아가 훈련을 자주 합니까? 작년에 연합훈련? 보면 예. 북한은 이제 훈련에 참가하지 않았지만 안 했겠죠. 예. 중국, 러시아가 6차례에 걸쳐서 군사 훈련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했던 다른 국가와의 군사 훈련 중에 상당수가 지금 러시아와의 군사 훈련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밀착하는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음. 5차례나 이제 작년에 북중 간의 군사 훈련이 있었고 예. 해상 군사 훈련도 있었고 아, 그래서 아마 북한이 합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이 군사 훈련이 아주 큰 군사 훈련까지 가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예. 연해주 지역이랄지 특정 지역에서 또 중국의 이제 내몽골이랄지 이런 지역에서 북중러의 군사 훈련이 한미일 군사 훈련의 맞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네. 만약에 북중러 군사훈련이 진행이 된다면 처음 있는 훈련이 되겠네요. 물론 이제 과거에도 상징적으로는 뭐 북중러가 있었습니다만 같이 훈련을 했었습니까? 그러나 이제 북한이 대체로 보면요. 예. 그 중국이나 러시아가 군사 훈련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거의 하지 않고 네. 오히려 이제 북한 자체 훈련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중국과 북한도 같이 연합 훈련 잘 안 하잖아요. 거의 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북중 군사 동맹이 작동하지만 예. 사실은 또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상당한 또 부담을 갖고 있는 부분이 역사적으로 예, 계속 예. 되었고 러시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런가 하면 지금 북한이 국경을 열면서 관광을 좀 받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네네. 부분이 유엔 대북 제재에 좀 비켜나 있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관광은 2017년도까지 그 유엔이 발표한 제재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은 가능한데 예. 그동안 못했던 것은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요. 예. 3년 못했고 음. 그러나 이제 북한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관광 수요가 있습니다. 특히 네. 중국의 동북 삼성 그러니까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여기는 이제 바다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북한 청진이랄지 쪽에서 그 바다를 보는 이런 예. 관광이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그 이벤트성 관광으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관광입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과거에도 있었고 그래서 북한이 지금 이제 워낙 그 제재가 강화돼 있고 또 네.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다 닫았던 상황이어서 달러랄지 또는 네. 외화가 부족하거든요. 예, 그래서 관광은 적극적으로 북한이 아마 앞으로 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에 이제 하늘길이 열렸잖아요. 그렇습니다. 평양과
중국 네. 예, 하늘길이 열렸고 이제 육로 관광도 허용이 되면 네. 그동안은 코로나로 이제 국경을 완전 닫고 있었는데 열면 관광이 좀 활성화되고 네.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제재로 외화를 볼 수가 없는데 관광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외화를 좀 더 벌겠다 이런 생각을 갖겠네요. 그렇죠. 지금 예.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달러 박스를 내세울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이제 노동자들도 공식적으로는 지금 외국으로 파견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이제 외국에 있는 노동자들한테서 들어오는 외화, 그다음에 네. 이제 관광 수입, 또 밀수와 관련된 것들이 지금 북한에 많이 있는데 예. 뭐 이런 정도가 주요 수입원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 북한에 이렇게 빗장을 연다고 해서 관광객이 많이 유입이 됩니까? 실질적으로 효과가 좀 있는지 궁금한데요. 효과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지금 해외로 다시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네. 또 일본으로는 관광객이 안 가고 있고 아. 지금 한국으로 이제 관광이 많이 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예. 또 이제 단체 관광도 북한으로는 이제 올 수 있다고 봐야 되고 그렇군요. 예. 그렇게 보면 이제 북한으로 관광객이 중국에서 나오는 관광객들이 꽤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북한이 지금 사흘 동안 2차례 미사일 발사 도발을 했고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북한 관련 이슈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